왜 이걸 질문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변하지 않는 부위가 가장 강력한 인간의 무의식 저장고예요. 그 부위는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액을 보충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의사 김상태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수면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불면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유튜브는 물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면서 건강하게 수면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이룰까요? 왜 밤이 됐는데 말똥말똥할까요? 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완입니다. 이완하고 싶은데 이완이 안 되니까 못 자는 거죠. 이완의 반대는 긴장이죠. 각성. 그래서 나는 이완하고 싶은데, 나는 자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각성이 되어 있고 긴장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긴장이 만성화되어 있으면 그러면 힘을 빼고 싶어도 못 빼고 잠이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힘 빼는 요령 같은 거 알려주는 영상들도 있어요. 먼저 얼굴, 뺨, 입술 이런 데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빼고 고관절에 힘을 빼고 다리, 발목에 힘을 빼고 그렇게 순서대로 힘을 빼면서 천천히 호흡을 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힘이 빠진다 이완이 된다 자기 암시를 주는 그런 방법이죠. 실제로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해도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힘을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거예요. 힘 빼야지 하고 입술에 힘 빼야지, 뺨에 힘 빼야지, 팔에 힘 빼야지 해도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해도 나도 모르게 주고 있는 힘이 안 빠지니까 머릿속으로 힘을 빼야지 하는 그런 의식보다 힘을 안 빼려고 하는 긴장을 하려는 그런 무의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우리 의식은 무의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미 긴장이 돼 있으니 만성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무의식에 소리를 쳐봤자 힘 빼라 지시를 내려봤자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 우리의 어떤 운명은 이 의식보다는 사실 무의식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성화된 질환은 대부분 이 무의식을 바꿔줘야 낫습니다. 불면증의 경우도 내가 진정 몸과 마음을 이완하려면 긴장을 풀려면 이 무의식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이 무의식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다. 그리고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 만성적인 불면증을 해소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려면 몸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힘을 빼줘야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을 빼줘야 하는 부위는 바로 관절입니다. 관절. 이렇게 사람의 몸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관절들 목 관절,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런 부위에 힘을 빼줘야 돼요. 왜 관절일까? 우리 몸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왜 이걸 질문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변하지 않는 부위가 가장 강력한 인간의 무의식 저장고예요. 그 부위는 어디냐면 바로 뼈입니다. 뼈. 우리는 어떤 동물이든 그 뼈대를 보면 이 동물이 사자인지 고래인지 인간인지 아니면 1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인지 그런 걸 뼈를 보고 알 수 있어요. 1억 년 전에 공룡이 살았던 걸 어떻게 아느냐? 1억 년 전 뼈가 여태까지 남아있으니까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뼈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구조물이다. 워낙 강력해서 우리가 뼈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육 늘리고 싶어서 근력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죠. 그런데 키 크고 싶다고 운동해서 뼈를 늘릴 수는 없어요. 성장기가 지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뼈대가 가늘게 타고났는데 통뼈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보다 더 운명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이 뼈대가.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뼈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어깨가 좀 들려있고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있고 이렇습니다. 상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관절, 무릎, 발목 이런 데도 다 나도 모르게 긴장이 가해져 있어요. 그래서 쪼그려 앉기도 못하고 양반다리하고 앉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러죠. 이게 부위가 다 긴장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화된 질환을 바꾸려면 이런 뼈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뼈대가 바뀌어서 어떤 프레임이 바뀌는 거를 환골탈태라고 하는데 만성질환은 이 환골탈태 없이
것이 낫기가 어렵습니다. 불면증이 있고 몸과 마음에 어떤 긴장이 있으면 당연히 근육 스트레칭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육 스트레칭보다 관절 스트레칭을 통한 어떤 뼈대의 이완, 이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그만큼 더 강력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우리 몸의 무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 자체를 직접 바꿀 수가 없으니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인 관절을 계속 돌려주면서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면 바로 뼈와 뼈들이 조합되어 있는 그 각도, 뼈대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은 관절 돌리기 체조를 매일 꾸준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던 사람이 어깨가 내려가고요. 고관절이 굳어 있어서 어기적 팔자그름 걷던 사람이 걷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나도 모르게 이런 의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 어깨에 힘을 풀어야겠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주고 있던 힘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풀어지면서 이완이 되고 잠이 잘 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불면증, 긴장 상태가 오래 만성화된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잠을 못 잔 지 1년이 됐으면 최소 몇 달 이상을 관절 돌리기를 해야 하고 5년 이상 못 잤으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관절의 요소를 풀어줘서 내부 장기까지의 긴장을 풀어줘야, 이 내부 장기의 긴장은 이 관절이 유연해져야지만 여기에 영향을 줘서 우리 팔다리 평소에 움직일 때 이 몸통의 긴장이 팔다리가 얼마나 유연하느냐에 따라서 몸통의 긴장도 풀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부 장기의 긴장, 심장의 긴장을 풀려면 관절 긴장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서 뼈대의 구조가 바뀌어야, 내 무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야만 비로소 만성적인 긴장이 이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면증에 좋은 관절 돌리기 체조를 해보시고 관절이 어느 정도 돌리기에 익숙해지셨으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동작을 해보세요. 간단한 동작인데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어깨, 가슴에 힘을 뺀 상태에서 고관절을 살짝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가고요.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때 요령이 있는데 이 네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침견추주 해야 돼요. 침견추주라는 게 뭐냐면 견은 어깨견이고요. 어깨. 주는 팔꿈치를 주라고 합니다. 침몰하다, 떨어뜨리다 할 때 침, 추락하다, 떨어지다 할 때 추. 그러니까 어깨를 떨어뜨리고 팔꿈치도 떨어뜨려라, 힘을 빼라라는 말이에요. 팔을 올렸다가 내려섰다는 이런 간단한 동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성적으로 긴장이 돼 있어서 팔을 올리는데 이렇게 어깨까지 같이 올라가요. 어깨를 내리고요. 이게 침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를 올리는데 어깨까지 같이 올라가요. 어깨가 긴장돼 있으니까. 침견해서 떨어뜨립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도 힘이 들어가지 말고 팔꿈치도 살짝 힘을 빼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운이 꺾입니다. 그렇게 팔 늘어뜨려 가지고 힘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빳빳한 걸 유지하되 팔꿈치에 긴장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손끝하고 장부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힘 빼면서 내려갑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에 긴장이 돼 있으면 내 배, 가슴 쪽도 긴장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손바닥이 위로 가는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침견추주가 안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어깨에 힘을 빼시고 팔은 올렸는데 어깨는 올라가지 않았죠. 팔꿈치도 이렇게 힘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가서 돌리면서 어깨, 팔꿈치에 힘을 뺀 상태로 내려왔다가
자, 요거를 천천히 20번 내지 30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은 올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는 건데 초보자는 호흡을 신경 쓰시지 말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흡도 신경 쓰다 보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신경 쓰라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서 다른 동작에 신경을 못 쓰고 침견추주를 못 해요. 신경을 못 써서 호흡까지 신경 쓰느라고 더 긴장되고 횡격막 긴장되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아예 그냥 처음엔 잊어버리시고요. 나중에 이제 내 몸이 이완이 어느 정도 되면 호흡이 동작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처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 침견추주 체조, 불면증에 좋은 침견추주 체조를 알려드렸고 이거를 하시기 전에 먼저 관절 돌리기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더 몸이 관절이 풀리면서 손끝, 장부, 발끝이 약간 연결된 다음에 하면 더 효과가 있는 체조고 처음에 관절 다 굳어 있으면 이거 해도 효과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두 번째 방법 바로 햇볕을 쬐는 카디오 운동입니다. 아침이나 오전에 하면 제일 좋고요. 햇볕 쬐면 밤이 되었을 때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돼요. 햇볕을 쬐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지금이 아침이구나, 낮이구나,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체 시계를 거기에 맞게 맞추고요. 그로부터 10시간 쯤 지나면 이제 슬슬 생체 시계에 따라서 밤이라는 걸 인지하고 멜라토닌을 더 적극적으로 분비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그냥 산책보다도 심박수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유산소 운동, 카디오를 해주면 자연스레 그날 이제 활동량과 피로도가 좀 더 쌓여서 수면압이 올라가겠죠. 저녁이 됐을 때. 그래서 이 피로도와 수면압을 만들기 위해서 산책보다는 이제 카디오를 권해드린 거고 슬로우 조깅이라든지 계단 오르기라든지 물론 아파트 계단은 햇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계단 오르기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몸이 덜 풀렸으니까 꼭 준비 운동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심박수를 올려놓고 체온도 좀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녁 때는 자연스럽게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지고요. 또 저녁 때는 몸을 좀 약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내가 도저히 못한다. 사실 의지의 문제라서 아침에 시간이 절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사정이 그렇다면 오후에 하셔도 됩니다. 햇볕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고 다만 불면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저녁 이후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세 번째 방법 바로 저녁 이후의 루틴, 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저녁 식후에는 뭘 안 먹는 게 체온을 낮추는 데도 좋고 숙면에도 좋고요. 스마트 기기를 멀리 해야 됩니다. 스마트 기기처럼 밝은 화면을 보면 몸에서는 지금이 낮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체 시계가 교란이 돼요.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그리고 잠에 대한 인식은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올려놓았던 수면 중에 제가 신비 체험했었다는 그 영상 있잖아요. 사실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면서 나의 몸에서 내 뇌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구나. 자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정말 잠자는 게 기다려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인식이 정립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어서 그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잠자는 시간을 좀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퇴근해서 애들 좀 재우고 좀 정리하고 하면 한 10시쯤 되는데 일찍 자려고 하면 내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쓸데없이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맥주도 마시면서 책 좀 보고 하다가 늦게 잠들 때가 많았어요. 요즘은 자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잘 때 내가 그날 했던 행동, 경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중 내가 가장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 자면서 특정 시냅스가 강화되고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고 학습 능력이 강화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일종의 리추얼, 의식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어떤 패턴이 있는 루틴. 일단 자기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는 스마트폰을 치우고 체조나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나 108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잠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발생했을까? 이렇게 어떻게나 왜로 시작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생각을 머릿속 한켠에 쥐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냥 가만히 그 명상하듯이 그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답이 안 떠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명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뭐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생각에 계속 명상하듯이 집중을 하면 사실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 지루함 때문에 잠이 와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하다가 잠이 드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잘 때 뇌에게 오더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잘 때 이것과 관련된 시냅스를 강화하고 이것과 관련된 장기 기억을 활성화해줘,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전에 쇼츠 30개 보고 TV 채널 이리저리 돌리다가 카톡이나 전화로 자극적인 대화를 하고, 그러면 뇌는 잘 때 그것들을 정리하느라 혼란스러워해요. 자기 전에 뇌가 처리해야 할 일을 이미 좀 줄여주고 낮에 있었던 잡다한 일들을 명상 같은 걸 하면서 좀 정리를 해주고 감정을 완화한 다음에 잠들었을 때 뇌에게 할 일을 미리 단순화 시켜주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고 숙면에도 좋습니다. 이미 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결론이 난 내용인데, 이제 잠을 많이 못 자면 치매 발병 확률이 올라가고요. 우울증이나 조현병 확률도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노화가 빨라집니다. 모든 병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요. 당장의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잠은 잘 자고 싶어 하죠. 뭐 술 끊는 거 싫어하는 사람, 담배 끊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불면증 낫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여러분의 몸 자체를 스스로 관찰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돌리기 체조를 많이 해서 내 몸에 힘이 저절로 빠지는 것을, 이완이 되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얼굴 근육에 힘을 주고 있지? 심지어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가슴 뼈대에 힘을 주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가슴이나 고관절에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해요. 힘 빠져봐야 그때서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슴 뼈대가 이완이 되고 가슴에 쓸데없이 주고 있던 힘이 빠지면 정서적인 긴장도 좀 풀립니다. 쉽게 화나는 습관, 조급해하는 그런 습관, 그런 무의식적인 요소가 좀 바뀌고요. 무의식 중에 긴장하고 있던, 힘주고 있던 부위가 풀리니까 내 무의식의 구조 자체가,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불면증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적인 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 몸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 나를 규정하는 자체가 이 몸 하나인데 이 몸을 얼마나 관찰을 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내 몸에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힘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가,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근육 중심 스트레칭보다는 뼈대 관절 중심의 스트레칭이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관절 돌리기 운동, 침견 추주 운동 하시고 카디오 루틴 세우시고, 그리고 나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찰하기 위한 루틴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깊이 명상하듯이 생각하다가 잠들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것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생리적인,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의 뇌가 내가 잘 때 내가 깊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기 기억들을 인출하는구나. 그럼 내가 자기 전에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구나. 딱히 내가 뭐 집중하거나 풀어야 할 문제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에 감사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잠들면 되겠구나. 무의식은 이런 반복 행동으로 정화가 되고 재형성됩니다. 내가 잠을 쉽게 못 자는 그런 구조화된 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반복 행동으로 그 구조화된 무의식을 덮어 씌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구조화된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반복 행동 루틴으로서 첫 번째로 관절 돌리기 운동과 침견 추주 체조, 두 번째로 오전 카디오 루틴, 세 번째로 자기 전에 뇌에게 할 일을 단순화시켜주는 그런 루틴,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반복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의 무의식적인 긴장, 구조화된 긴장이 풀어지고 내 몸과 마음의 이완이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신이 이완되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Relaxing your entire body will lead to deep sleep. Relaxing your entire body will lead to deep sleep. 자,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